안녕하세요. 우리 UNI에 근무하시는 저희 언니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생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항생제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잠깐 의식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만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또 델타 바이러스에 걸린다던가 이제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재감염이 되는 사례를 되게 많이 보면서 제가 항생제를 예전에 공부했을 때 너무 무서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흡사 닮아 있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생제가 개발이 된 거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발이 됐어요. 항생제가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한 마을에 역병이 돌면 싹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하늘이 주는 어떤 저주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페니실린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인류가 이제 질병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칼로 베이고 총에 맞고 이러면서 수술을 하고 꿰매는 과정에서 이 항생제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죠. 사람들을 진짜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는 이제 인류는 이제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페니실린이 개발이 되고 1년이 넘었을 정도의 항생제에 이 페니실린이 듣지 않는 내성균이 생깁니다. 이것은 페니실린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성균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항생제를 개발을 한 거예요. 메티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개발을 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페니실린과 메티실린에 듣지 않는 내성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내성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인간이 반코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또 개발을 했어요. 왜냐면 내성균이 생겼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또 내성균이 더 빠른 속도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성균이 생기면 인간은 항생제를 개발을 하고 또 항생제를 개발을 하면 균은 또 내성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이 속도가 인간이 개발을 하는 속도보다 항생제가 내성을 획득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류 최후의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이름이 뭐냐?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이 슈퍼박테리아는 감염이 되잖아요. 감염이 되는 즉시 팔이 감염이 됐다. 팔을 잘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다리에서 감염이 됐다. 다리를 잘라버려요. 예, 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우리 흔히 말해 이 인간 최후의 내성, 그게 뭐냐면 슈퍼박테리아인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죠. 백신을 맞는데 백신을 맞고도 또 감염이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꾸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올해 독감 주사를 맞았어요. 이 올해 생긴 이 올해 독감 주사가 내년이 되면 얘네들이 변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백신을 그때그때마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열 번이고 계속 맞아야 되냐. 그것도 우리가 또한 의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항생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항생제 딜레마에 유일하게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세균이에요. 이 장내 세균, 항생제에 대항할 수 있는 이 장내 세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이죠. 이 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살아있는 균만이 걔네들을 무찌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균이에요. 여러분들 장 속에, 우리 언니들 장 속에 좋은 균을 갖고 계실까요? 내가 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특히나 현대인들은 무슨 이렇게 자연식을 하기보다는 인공식품 이런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먹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는요, 항생제를 계속 많이 먹었던 사람이나 투여가 됐던 사람들은 또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진짜 태어나서 뭐 한 돌이 되기 전에도부터 항생제를 우리가 복용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ADHD,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게 과잉 행동 장애가 훨씬 더 많고요. 학습 장애, 뇌 기능이 굉장히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 같은 경우는 가축한테 항생제를 주는 거는 물론 병들지 말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살찌우려고 이 가축들을 살찌우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뭐죠? 기르는 가축들보다 항생제를 투여를 했더니 성장의 그 촉진 효과 때문에 살이 엄청 많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한 소가 되고 비만한 돼지가 되는 게 너무 잘 되더라. 그래서 항생제를 가축한테 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축한테 먹인 그 항생제를 우리가 그 고기나 이런 근육이나 지방에 박혀 있는 그 항생제를 인간이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면서 우리가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또 살찔 수 있는 되게 무섭죠. 우리가 또 인간이 또 살이 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내 세균, 어떻게 보면 장내 세균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아메이에서,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요, 장환경이 무너져 있거나 면역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똥꼬로 변을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은 뭐 대변은행 이런 것도 되게 있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결국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은 좋은 균이다. 좋은 유산균이다 했었을 때 암에서 나오는 이 밸런스 위드인이에요. 밸런스가 뭐죠? 밸런스를 맞춘다. 장 속에 있는 균의 밸런스를 맞춰준다라는 거고요. 이 밸런스 위드인은 우리가 유산균을 보면은 속이 있고 종이 있고 균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락토바실러스만 있었어요. 근데 더 개발을 하다 보니까 락토바실러스 안에 비피도 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피도 박테리움 속에 락티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까지 붙어요. 근데 이 아메이 유산균은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면 균주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그 종 안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HN019라고 하는 균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면 종까지 있었던 시절에는 한 반을 다 코팅을 해요. 우수 반을 코팅을 해서 살아서 가는 애, 죽어서 가는 애가 있으니까 잘 코팅을 해서 확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한 반을 보냈다고 하면 얘는 전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우등생들만 뽑아서 이 아이들은 코팅이 없이도요, 장까지 살아서 가요. 장까지 살아서 가고 하는 역할들이 우등생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자기 한 역할을 훨씬 더 잘 해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장균수라 그래요. 장까지 살아서 가는 그 균수가 이거 한 포에 63억 마리가 들어가 있고 이 균의 먹이가 되는 그건 뭐가 있냐면 그 신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이눌린이라고 하는 치커리에서 추출한 이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또 추가로 들어가져서 장까지 잘 살아서 가고 자기 역할도 우등생들이 잘하잖아요. 자기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고 이 아이의 먹이까지 넣어줬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기간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이들이 먹는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은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유산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더하기 비타민 C 더하기 면역의 최강자인 아연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보면은 얘는 삼키는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냥 나는 저거 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캡슐로 들어가 있어서 가루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삼키는 건데 여기도 프로바이오틱스 더하기
아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의 최강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앓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시대에 진짜 내 몸을 지키는, 우리 생활을, 나의 건강한 생활을 지키는 것은 백신이 아닙니다. 백신이 아니라 건강한 나의 장 속에 존재하는 건강한 균들이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만큼은 우리 가족의, 온 가족의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한 백신인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제대로 된 제품들을 드시면서 가족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혹시 주변에 어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절대 항생제 먹지 않게 도움 주시고, 유산균으로 그 항생제 먹는 이유가 뭔지는 대부분은 감기예요. 뭐 어디 째거나 수술하거나 이럴 때는 항생제를 써야 되겠지만, 그 외에 어떤 그냥 쉽게 오고 또 1년에 몇 번씩 알아야 되는 그런 질병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유산균과 비타민 C 등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어린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인다나 살아갈 날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